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좀 켜고 있는데요. 종목들은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의 급등주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쉬었었던 가구, 건전제 섹터들이 좀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거래소 쪽이 약간 좀 눌려있는 모습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뭐 삼성 SDS라든지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 좀 눌려있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도 하락폭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오늘 강력하게 오르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뭐 제약 바이오, 이 종목군들 또 강하게 오르면서 좀 코스닥 시장을 또 리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부터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급락이 있었던 만큼 급반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올라왔을 때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뭐 급등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워지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중국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만큼 급반등도 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급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좀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미약품과 코로생명과학 등에 대한 흐름이 나머지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시젠이 효과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어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 종목들도 대부분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동안 급락한 부분에 대한 급반등이 돌려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장대 음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봉의 중간 정도 이상을 강하게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셔야 될 건데요. 벌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그 장대 양봉의 중간까지 갔다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그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선 정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강하게 치솟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건전지 종목군들 오늘도 또 역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X가 한 9%, 10%가량 오르고요. 지금 뭐 이건창호, 한샘 지금 5% 넘게 상승권입니다. 현대리바트도 5%대 상승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NX도 조정 많이 받았죠. 9,000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었었는데 8,500원 정도였었죠. 그랬다가 많이 빠져서 한 5,500원대에서 지금 6,400~5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NX도 6,400~5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 돌파 안 되고 다시 되밀렸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돌파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가격 다시 재돌파 안 되면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현대 리바트 뭐 이런 부분들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다 비슷한 가구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다만 현대 리바트는 약간 좀 다릅니다.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늘 시가 안깨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샘도 꾸준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어제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한샘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건설제 섹터, 가구 섹터들은 오늘 시가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면세점 네 곳의 사업자가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될 텐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다 좋아요. 지금 호텔 신라도 5%, 6% 정도 상승세 나오고 있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뭐 유진기업, 현대산업 모두 급등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의 움직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뭐 호텔 신라, 한화 뭐 이 정도 강한 모습이고 현대산업도 강한 모습이죠.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이 좀 가장 좀 많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오후 5시에 뚜껑이 좀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SK 네트워크스하고 뭐 롯데쇼핑 등은 소폭 좀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신세계도 일단 부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점을 쳐서 매매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가치 대비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다만 손절선은 좀 강력하게 좀 정해놓고 근데 지금 오늘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일단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안 됐다고 그래서 뭐 급락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좀 되는 기업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약간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방향성은 서로 다르겠지만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화학 정유 섹터. 지금 효성의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6%의 상승, 또 사상 최대 실적 2분기에 또 기대가 되면서 또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기관도 오늘 연기금과 사모펀드 외에는 좀 약한 약세를 보이는 수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좀 반등은 저점에서 어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점을 찍은 모습이라서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락폭이 한 중간 정도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한 2050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좀 매물 부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폭이 강했던 뭐 화학 정유를 비롯한 민감주 섹터들은 반등의 무게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한 부분에 한 중간 정도 선에다 맞춰놓고 그 정도 선 가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 이후에 다시 시장을 보시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고려아연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 2%가량 밀리는데 매도 상해 창구 5개가 모두 외국인 투자가들이에요. 지금 이걸 좀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인데 이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61선 지지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른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고 낙폭과대주들이 많다 보니까 고려아연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61선에서는 계속 지지가 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50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반등하더라도 한 52만 원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화장품주들 토니모리 상장하면서 뭐 아모레지도 오르고 LG생활건강도 좀 많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떨어지는 그 종목군들도 있어요.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에이블CNC의 약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 업체들이죠. 중저가 화장품들의 경쟁 업체들은 지금 좀 석하고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만은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뭐 반등에 있어서 좀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도 관망이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일단 좀 관망이 맞지 않을까. 다만 에이블CNC 같은 경우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어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에이블CNC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안 깬다라면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투어만 내려요. 지금 신세계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소폭 좀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하나투어는 1.49% 정도 밀리는 모습이 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볼까요? 네, 하나투어도 뭐 면세점 가서 중소기업들 쪽에 하나는 뭐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 안 된다 해서 뭐 실망을 할 부분은 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메르스 관련해서도 좀 피해가 있었고요. 여행산업도 일단 서서히 지금 다시 또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투어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 12만 7천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